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보니까 등록면허세 같은데 등록면허세 전범위는 20문제 내기도 힘들어요. 등록면허세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 한 개를 맞추려고 등록면허세 이렇게 전범위를 공부하신다는 것은 이 문제만 풀어도 실제로 등록면허세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여기까지 왔죠. 많이 달려왔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만큼만 또 가면 돼요. 딱 이만큼만 더 가시면 이제 시험 보러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고 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그 내용을 전체를 한 2바퀴, 3바퀴째 이제 아마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돌아가면 문제 푸는데 이제 자신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는 등록면허세 문제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등록면허세는 지문이 길지 않게 짧게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짧게 내놓고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 풀면서 요건 요런 거다, 이건 이거다, 그리고 답을 바로바로 찍을 수 있도록. 하도 지문을 길게 내니까 너무 길어요 이런 말이 많아서 짧게 냈으니까요. 이제 해설도 짧게 아시겠죠? 이제 빨리 이거 듣고 빨리 잠아요. 중시하죠. 12시 됐는데.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가봐요. 등록면허세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고 물세이고, 또 등록면허세는 특, 광, 도. 틀렸네? 이거 틀렸죠? 등록면허세는 도, 구, 도하고 구.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성립이 되고 등록하기 전에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은 불가능하고 분할납부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자, 문제 2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요. 그럼 취득세에서 제척기간 이미 지났다. 제척기간이 지났으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또 등록면허세는 등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고 직접세고 보통세입니다. 이제 재산권의 취득과 이전에 대해서는 요 2개요.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요거는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등록면허세가 아니에요.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를 물으셔야 되고,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 그래서 원칙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이게 형식주의라는 게 뭐냐면 등기부상에 기재된 그 사람 이름만 보고 세금을 물린다. 그래서 이런 걸 명의자 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명의자 과세가 원칙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등록 당시의 신고 가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 3번. 틀린 걸 찾아라.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를 실행된 보전 등기의 납세 의무자는 보전 등기. 그러면 채권자 대위,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렸죠. 그러면 이름 쓴 사람이 채무자 이름을 쓰였겠네요. 네, 2번째,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유권 보정 등기가 선행된 경우에 등록면허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그러면 등기부상에 기재된 보존 등기한 사람, 이름 쓴 사람, 이 사람이 등기부상에 기재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가산세 물리시면 돼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기부상에 이름을 기록한 그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을 했을 때는 저당권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니까 여기서 저당권자는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내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근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 이제 설정자 빼버리고 뒤에다 자차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요. 이제 문제 4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자, 경매신청 그러면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 틀렸네요. 지역권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 그다음에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자. 4번은 3번이 답이 돼요.
자, 5번.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가격이 아니라 요역지 가액을, 네, 임차권은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을, 네, 지상권은 지료 아니죠. 지료가 아니라 부동산 가액을, 전세권은 전세 금액을, 맞았네요. 저당권, 담보 물건의 가액이 아니라 저당권이니까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돼요. 이제 5번. 자, 6번이네요. 6번 문제는 여기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전세권은 전세 금액의 0.2, 상속 부동산 가액의 0.8. 2번 틀렸죠. 지역권 그러면 요역지 가액의 0.2,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의 0.2, 저당권 채권 금액의 0.2. 2번이 답. 문제 7번. 틀린 것으로 묶인 것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그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맞았어요. 자, 두 번째. 자산 재평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것 하나도 안 봐도 되죠.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된. 그러면 두 번째 X. 그다음 이제 변경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등록을 한 날로부터 60일이라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럼 틀렸죠. 이제 등록면허세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를 부과합니다. 이건 맞았네요. 그럼 문제에서 틀린 것으로 묶인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틀린 것은 나, 다. 그럼 7번은 3번이 틀려 있어요. 이제 8번.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옳은 거 이제 올바른 거요. 그럼 1번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니까. 그다음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고, 그런데 문제는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지라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고 그랬네요. 그럼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가 아니라 부과하지 않는다. 근데 상속이었을 때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0.8.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정한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합니다. 그럼 4번은 맞았네요.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의 납입은 회사에서 우리 법인들이 자본금이 변했으니까 변했다고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부과를 안 한 게 아니라 부과한다. 출자금의 납입은 이 등기부상의 금액을 다시 수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세한다. 9번.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그러면 채권 금액의 0.2 1000분의 2. 그 다음에 지역권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경매 신청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그럼 답은 5번. 그 다음에 10번. 또 옳은 걸 찾아라 했는데 소유권 보전 등기는 0.8. 네,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0.2.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의 0.2. 이거 맞았네. 네,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0.2. 임차권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의 0.2. 여기는 뒤에는 맞았네요. 그럼 올바른 건 10번은 3번. 자, 11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래 2%예요. 2%인데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요. 다만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취득세에서 부과되는 그 세율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등록면허세 세율로 하겠습니다. 증여는 1.5, 상속은 0.8,
저당권은 채권 금액의 0.2, 담보의 가등기는 채권 금액의 0.2, 경매 신청 가압류로 여기다 채권 금액,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의 0.2. 그럼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첫 번째 거 하나,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다음에 여섯 번. 이거 틀렸네. 이거는. 여기는 틀렸. 경매 신청 가압류 갖춰보니까 동그라미 친 거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11번은 3번. 세 개가 답이네요. 이제 12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의 0.2. 그럼 바로 1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다음에 전세 금액의 0.2,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의 0.2, 가등기는 부동산 가격 또는 채권 금액의 0.2. 취득세,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이 1%, 2%, 3% 여기 사이에서 정해주죠. 그러면 그 세율의 50%에 해당하는 것을 등록면허세 세액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네, 13번. 자, 옳은 걸 찾아라 했어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납세자는 저당권자. 틀렸네.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라 저당권자. 부동산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나, 그럼 부동산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라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갑니다. 납세지가 불분명했을 때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증여로 인한 경우는 부동산 가액의 1.5, 가압류는 채권 금액,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채권 금액의 0.2. 무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덤 나오면 취득세는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그러면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3번은 3번. 13번은 3번. 여기 올바르죠? 네, 14번. 옳지 않는 거.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고, 은행업은 도시에서 꼭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중과세 한다 그랬으니까 2번 틀렸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모두 다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근데 4번 질문은 뭐냐면 등록을 한 후에 과세 물건이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어버리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되, 단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은 빼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 낸 세금 빼주되 그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빼주시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6,000원 미만일지라도 6,000원 한다. 그럼 6,000원보다 적어도 6,000원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제 15번 틀린 거예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저당권자. 네, 자산 재평가는 변경된 가에 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등록면허세니까 100분의 300. 그래서 과밀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취득세에서는 2배, 등록면허세는 3배, 재산세는 5배. 그럼 여기는 등록면허세니까 3배. 그럼 정답은 3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하기 전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는 안 했지만 신고를 다 하지 않았을지라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만 해버리면 그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무덤 나왔죠. 등록면허세 무덤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16번. 납세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니까 그 물건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물건, 그 부동산 소재지로 가면 되겠죠.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광업권이나 조강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는 그 광구 소재지가 돼요. 물건 소재지니까.
이제 또 세 번째는 같은 물건, 하나의 물건이 여러 군데 지방에 맞물려 가지고 각 지방별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을 때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그래서 이제 부과할 수가 없다.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으로 세금 낼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등록 관청 소재지로. 납세지가 불분명해도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면 돼요. 이제 17번으로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시고, 네, 자본금,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납입했을 때는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변했으니까 그 변한 금액만큼은 등기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거고, 하나의 물건이 여러 군데 지방에 맞물려 가지고 각 지방별로 등록면허세를 납세지를 지정할 수가 없으며 그때는 영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면 돼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네,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할 때 채권 금액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대신 채권 금액으로 보시고, 근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0.8이네요. 상속 그럼 0.8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건 3번. 여기 틀렸어요. 이제 18번 가보죠. 또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1번은 이제 등록면허세든 취득세든 재산세든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근데 소유권 임차권의 설정이 나오네요. 임차권의 설정, 그러면 설정과 소유권의 물건의 임차권 설정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1000분의 1로 가고, 임차권 그랬으니까 월 임대차 금액의 0.1로 가고, 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최소 6,000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여러 군데 지방에 걸쳐가지고 각 지방별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등록 관청 소재지로. 네, 이제 등록면허세에서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사항을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하고, 이제 등록면허세 비과세에서 처음에 비과세에서 과세로 돌아섰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하되,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되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며 그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추가로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90일이 아니라 60일인데 90일이라고 해서 5번 오답 5번이 틀렸어요. 자, 19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등록면허세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사람 있죠. 등록을 하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의 신고 가격으로 가요. 또 등록면허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등록면허세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럼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만 해버리면 신고한 걸로 해석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따로 물리지 않습니다. 신고는 안 해도 돈만 내버리면 신고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어요. 이제 20번이네요. 과세하는 경우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법원의 촉탁, 법원이 부탁해서 등기하는 건 비과세.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의 납입은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변해가지고 등기부상의 기재를 다시 바꿔야 되니까 너는 과세. 공무원이 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표시됐다. 그건 비과세. 지목이 묘지, 무덤은 비과세. 그다음 주민등록 번호가 변경이 되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비과세. 그럼 과세되는 건 답은 2번. 등록면허세는 엄청 쉽죠. 등록면허세는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쉬워요. 쉽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멘트가 뭔지 봐보죠. 이분이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며 이쪽이 닫혔네요. 그러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세법이 안 되면 등기법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한쪽이 닫히면 다른 쪽이 열리겠습니다. 그런데 둘 다 닫혀버리면 안 돼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은 반드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앞문이 닫혔으면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열려서 기다리고 있는 문이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는 막혀 있으면 반드시 한쪽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 학계론이 잘 안 되면 민법이 우리한테 열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찾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하면 그 입구가 보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평가단 문제도 반절 정도 진행했으니까 나머지 반절 정도 더 진행하다 보면 문제 푸는 요령도 생기고 또 다른 과목의 문제 푸는 요령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걸 많이 써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게 올리는데 조금 더, 그런데 또 지금도 보면 이 구독이나 좋아요 안 눌러놓고 그러고 강의만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다가 먼저 안 눌렀다면 먼저 눌러놓고 보세요. 그러면 구독은 한 번 누르면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유지되니까 구독은 안 누르신 분 지금이라도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